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플라스틱인 폴리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분이 있으셔서 폴리머가 만들어지는 비디오를 짧게 보고 플라스틱 포장재의 구조와 환경 관련법의 문제점을 짧게 짚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섹션 슬라이드는 13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석유화학 업체가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폴리머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죠. 실제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리액터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에틸렌 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촉매가 분무기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한 개 에틸렌 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무한대, 여러 개의 사슬로 연결돼서 폴리머로 변하는 구조입니다. 폴리머를 만드는 데에는 저 촉매 기술이 핵심입니다. 60년대 지글러와 나타 교수가 개발한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게 견고한 플라스틱을 만든 핵심 기술이 되었고, 그 둘은 63년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90년대에는 메탈루센이라는 촉매가 개발되었고, 이는 두 종 이상의 촉매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의 강도와 가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촉매 얘기까지 드렸냐면 2000년대 이후로 우리 대기업 LG, 화나, SK 등이 이 메탈루센 촉매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기능성 플라스틱의 생산 대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실 수 있듯이 LG화학은 20년간 이 기술을 연구했고 하나케미컬은 미래 원천 기술로 이 촉매 기술을 꼽고 있습니다. 고무같이 휘어지는 엘라스토모 플라스틱 혹은 정말 얇지만 산소 투과를 막아주는 고기능성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폴리머 사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들입니다. 모두 폴리에틸렌, 폴리비닐, 폴리머입니다. 인위적으로 합성한 플라스틱은 에틸렌, 프로필렌 원자에 따라서 모양이 다 제각각이신 걸 보실 수 있죠. 이것이 아까 본 3D 모형이고 여기에 N개로 무한 중합할 수 있는 게 폴리머인데 이것을 2D로 변형해 보면 모두가 제각각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다른 것들이 서로 섞이면 절대로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을 비닐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비닐도 아니고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은 파트는 플라스틱 포장재 얘기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플라스틱 부서 마케팅 매니저 롤을 맡고 처음 방문한 인도네시아 인도푸드라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미라는 라면의 브랜드 오너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수 인구가 2억 명이 넘기에 1년에 인도미만 190억 봉지가 팔리고 있었고 세계 최대 라면 생산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생산 공장의 책임자가 이 라면 포장지의 필름 레이어를 5장에서 7장으로 늘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기껏해야 1mm도 안 되어 보이는 이 포장지가 실제로는 7종류 이상의 다른 재질의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곧 이 포장지는 절대 썩지도 분해되지도 않을 것이며 소각한다고 해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트럭처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먹는 흔한 과자 봉지도 프린팅이 잘 되기 위해 외부에는 스타킹 만드는 소재인 나일론, 식품의 맛과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은박지 같은 알루미늄 필름, 그리고 봉지의 모양과 구조를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한 PE 등이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포장지들은 이렇게 복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 재활용이나 분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 우유팩이라고 말하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아세프틱 패키징도 이렇게 종이에 접착제에 플라스틱이 범벅된 이종 물질이고 이렇게 아더스로 분류된 복합 플라스틱 제품들은 재활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 세계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쓰이는 용도가 패키징, 즉 포장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푸드, 음식, 과자, 식음료 등을 포장하는 포장재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용도적 분류표를 보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6%가 포장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장재 필름을 만드는 데에는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낵이나 라면 봉투를 사용하는 시간은 5분 정도 될까요? 그럼 그 필름이 없어지려면 5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저런 복잡한 구조의 포장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될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 물질화입니다. P면 P, PP면 PP로 이루어진 포장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SK나 LG에서 여러 고기능성 필름이 이미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단일 물질로도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습니다. 업계 선두자인 엑소모빌과 유럽 등에서는 이 단일 물질 포장재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일 물질은 소비자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처럼 부드럽게 찢기지 않을 수 있고 프린팅 표면을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소비자들이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등은 소비자 불만 등을 핑계로 이 단일 물질 포장재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단일 물질을 만든다 해도 재활용될 수 있는 수거 시스템이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태워주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플라스틱 포장재 관련 현행법을 좀 짚고 나가자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하는 배출구가 생겼고 포장재 평가 제도라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재 제품 뒷면에 포장재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것이 재활용이 용이한지에 대한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더스 같은 복합 물질들은 재활용 어려운 마크를 받고 단일 물질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 마크를 받아서 기업이 재활용 분담금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실질적 세제 혜택을 처음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업들이 소비자 핑계를 대며 단일 물질 포장재 개발을 꺼린다고 했는데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역으로 재활용 어려운 마크를 단 기업들을 보이콧한다면 이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담금 할증과 인하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개정안에 대한 업계 요구가 큰 상태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원순환을 하고자 한다면 페트뿐만이 아닌 가장 많이 쓰이는 레진인 PU와 PP까지는 따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분담금이나 수거 체제가 아닌 포장재를 사전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지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법사위를 통과해서 전문기관이 확정되어야겠지만 현재 포장재 검사 기관 리스트를 환경부에 직접 문의해보니 이 세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이 연구원을 찾아보니 2021년 설립된 직원 4명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검사하는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장비와 환경 수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를 타겟해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를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모든 브랜드들이 사전 유료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은 자원순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이해 당사자들의 입속 챙기기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폴리머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서로 섞여 있으면 절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포장재 사전 검사가 아닌 다각화된 분리수거 시스템 확충과 단일 물질 포장재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기업과 정부의 자원순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리 지구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